안녕하세요. 이미지버거입니다. 우리가 촬영을 계획하거나 출사를 나갈 때 보통은 찍고 싶은 사진에 대한 레퍼런스를 머릿속에 넣고 나가죠. 그런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 이게 내 생각하고는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도가 이상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날씨가 안 좋아서, 아니면 피사체가 별로라서, 그것도 아니면 카메라 때문이라고 장비를 탓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아주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빛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면 빛을 선택한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전문가예요. 전문가들은요, 촬영을 계획할 때부터 어떤 빛으로 찍을지 아예 그걸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원하는 빛을 만들 수 있는지 최대한 그 방법을 찾죠. 왜냐면 내가 선택한 빛이 내가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준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빛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력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빛의 성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진 찍으면서 빛의 성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부드러워야 될 때 너무 강렬하거나 강렬해야 되는데 순둥순둥하게 부드럽기만 해서 아주 어색한 사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나 와이프 사진을 찍어주는데 내 의도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결과물이 올드보이 포스터에 있는 최민식 씨 얼굴처럼 나왔다. Nope.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진에서 빛을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빛을 상황에 맞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까지 확실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자연광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내 촬영을 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빛은 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면 무조건 좋고 작으면 나쁘다, 뭐 이런 말은 아니고요. 사이즈가 큰 광원이랑 작은 광원의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 사진에서는 빛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빛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딱딱한 빛이에요. 빛이 딱딱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죠?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사진에서는 빛의 성질을 그림자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 테두리가 이렇게 블러 처리돼서 경계선이 부드럽게 이어지잖아요. 그럼 이건 부드러운 그림자라고 하고요. 이런 그림자를 만드는 빛을 부드러운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처럼 그림자 테두리가 선명하게 딱 경계를 이루면 이건 딱딱한 그림자고요. 이런 그림자를 만드는 빛을 딱딱한 빛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빛이 세고 약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빛을 세게 하면 딱딱해지고 약하게 하면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빛이 세고 약한 건 그림자의 진하고 흐린 농도에 영향을 주는 거지, 부드럽거나 딱딱한 빛을 만드는 거하고는 1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부드러운 빛과 딱딱한 빛을 만드는 진짜 원인은 뭘까요? 이건 광원의 크기예요. 광원이 크면 부드러운 빛을 만들고요. 광원이 작으면 딱딱한 빛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걸 빛의 성질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빛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스튜디오에서 보면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조명에 커다란 소프트박스를 씌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광원을 커다랗게 만들어서 피사체에 생기는 그림자를 아주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자, 이제 광원이 크면 빛이 부드러워지고 광원이 작으면 딱딱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광원의 크기라는 건 어떤 절대적인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사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크기라는 겁니다. 똑같은 크기의 광원이라도요, 이걸로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 한 잔을 찍을 때랑 커다란 테이블 전체를 찍을 때하고는 상대적인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커피 한 잔을 찍을 때는 이게 커다란 광원일 수 있는데 테이블 전체를 찍을 때는 그냥 작은 광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원의 크기라는 건 피사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광원 자체의 크기보다 피사체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박스가 광원의 크기를 키워서 부드러운 빛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셨다면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광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 그걸 알게 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광원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무언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도 광원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조명들도 전부 광원인 거죠.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조명은 대부분이 작은 점광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명 앞에다가 커다란 소프트박스를 걸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조명에서 나온 빛이 커다란 소프트박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작은 점광원이었는데 이게 소프트박스를 통해서 커다란 광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딱딱한 빛을 부드러운 빛으로 바꿨다. 바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사진에서는 이런 식으로 빛의 성질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연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광원이 크면 빛이 부드럽고 작으면 딱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만나는 자연광은 부드러운 빛일까요? 아니면 딱딱한 빛일까요? 이건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맑은 날은 딱딱한 빛이고요. 구름 낀 날은 아주 부드러운 빛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태양은 작은 점광원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맑은 날에는 태양 때문에 아주 선명하고 딱딱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빛이 구름을 통과하면 이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구름이 소프트박스 같은 디퓨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흐린 날에는 하늘에 있는 구름 전체가 광원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 자체가 그냥 광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린 날에는 빛이 엄청나게 부드럽겠죠? 광원이 하늘만큼 커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특성 때문에 옛날 필름 시절에는 흐린 날 인물 촬영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날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아주 플랫하고 심심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임팩트를 만들어주죠.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포인트 컬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흐린 날에는 광원이 커져서 아주 부드러워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맑은 날은 어떨까요? 맑은 날에는 세상이 아주 비비드하죠. 그런데 태양이라는 딱딱한 빛이 만드는 콘트라스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찍을 때 그렇죠. 이럴 때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광원의 크기를 키워주거나 콘트라스트를 줄여서 딱딱한 그림자를 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선 광원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광원의 크기를 키우려면 소프트박스처럼 광원 앞에 적당한 크기의 디퓨저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접이식 디퓨저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반사판을 사용해서 그림자의 농도를 자연스럽게 지우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건 혼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 디퓨저나 반사판을 들어주면서 각도도 맞춰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스튜디오급 촬영이 아니라면 그러기가 쉽지 않죠. 거기다가 가족이나 여자친구 찍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일단 찍히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다들 싫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건 모델이 태양을 바라보고 나는 태양을 등지고 촬영하는 세팅인데요.
이 경우에는 모델이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뜨거나 얼굴을 엄청 찡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 시도는 해보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방법을 바꿔야겠죠?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역광 촬영을 시도할 거예요. 노출을 모델한테 맞춰서 촬영할 수도 있고 스피드라이트를 필라이트로 사용해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역광에서 노출을 조절하는 방법도 모르고 스피드라이트도 없다. 그럼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자, 이런 경우라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딱한 빛을 만드는 태양이 없고 그러면서 커다란 광원이 빛을 비추는 곳, 이런 데를 찾는 거예요. 어딜까요? 바로 그늘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한 내용에 부합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늘이 커다란 광원이라는 걸 모르실 텐데 그늘은 태양빛이 닿는 게 아니라 흐린 날처럼 하늘빛이 비추어지는 공간이에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죠? 그늘에는 태양이 없어요. 거기에는 파란색 하늘 자체가 광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늘에는 하늘만큼 커다란 광원이 빛을 비춘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늘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예뻐요. 이럴 때가 있어요. 뭐 항상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거기는 태양이 아니라 하늘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색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늘에 들어오는 하늘빛은 색온도가 7000켈빈이 넘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맞춰놓고 촬영을 했을 때 어쩌다 보면 사진이 엄청 파래져서 정말 사람이 시체처럼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카메라 설정에서 색온도를 7000에서 7500켈빈도 정도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색온도 조절 옵션을 그늘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햇볕이 비추는 곳을 배경으로 넣어주면 거기는 색온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아주 따뜻한 색이 만들어지거든요. 뭐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햇볕이 비추는 곳을 배경으로 만들면 배경을 황금빛으로 노을 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분위기를 훨씬 좋게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실내에서 빛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빛은 부드러운 빛일까요? 딱딱한 빛일까요? 이젠 답을 아실 거예요. 당연히 이건 현장에 있는 광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보통은 큰 광원보다는 작은 광원에 가까운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내등은 대부분 광량이 좀 약하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디퓨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촬영을 하는데 빛을 더 부드럽게 만들겠다고 여기에다가 또 디퓨저를 사용하면 이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가뜩이나 노출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노출이 한 스탑 정도 더 떨어질 테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빛의 품질이 나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품질을 말하는 기준은 태양인데요. 사진 촬영용으로 나온 조명들은 그게 뭐가 됐건 최소한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등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내등은 우리가 보통 광질이라고 얘기하는 빛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디퓨저를 또 걸어주는 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실내 촬영 방법은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경우의 수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최상의 품질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햇볕이 전혀 없는 실내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빛 자체가 저품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진 퀄리티를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라이트를 통해서 빛의 품질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스피드라이트는 광원의 크기가 어떤가요? 아주 작죠. 그러니까 딱딱한 빛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우린 이런 딱딱한 빛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실내 촬영을 할 때는 얘를 크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스피드라이트 앞에 휴대용 디퓨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야외 촬영할 때랑 다를 게 없죠.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스피드라이트를 카메라에 얹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조기를 사용해서 스피드라이트를 조명 스탠드에 따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니까 상황마다 위치를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초보자가 하기엔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스피드라이트를 천정으로 쏘는 천정 바운스 촬영을 하는 겁니다.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바운스 촬영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바운스 촬영을 하면서도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드는 건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것도 뭔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천정 바운스 촬영은 광원을 천정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왜냐면 조명을 천정으로 쏘면 빛이 천정을 맞고 반사돼서 다시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천정에서 일어나는 반사는 정반사가 아니라 대부분이 난반사라는 거예요. 거울 같은 표면에서는 빛이 입사각으로 들어와서 이거랑 똑같은 반사각으로 다시 나가는 정반사가 만들어지잖아요. 천정에서도 이런 정반사가 일어나면 사실 바운스 촬영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천정이 거울 같은 재질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빛이 사방으로 튕겨나가는 난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명 앞에 디퓨저를 세운 것처럼 천정 전체가 광원으로 변해요. 광원의 크기가 천정만큼 커지니까 당연히 빛이 엄청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촬영 결과물도 실내 등 아래서 그냥 찍은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바운스 촬영이라는 게 어떤 라이팅 기법처럼 조명을 설계하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서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다고 이것도 만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정에 컬러가 있는 경우예요. 만약 천정이 빨간색인데 여기에 바운스를 치면 빨간색 빛이 내려옵니다. 천정이 컬러 필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정이 검정색일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바운스를 치는 게 아예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정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바운스를 쳐도 반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빛이 거의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천정의 거울처럼 정반사를 일으키는 경우예요. 이때는 빛이 반사각을 갖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직광을 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천정에 컬러가 있거나 아니면 검은색 계통일 때, 그리고 정반사가 생긴다면 바운스 촬영이 어렵다는 거죠. 이럴 땐 최대한 현장의 노출을 맞추고요. 피사체한테만 살짝 직광을 더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빛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빛의 성질은 광원의 크기로 결정되고요. 우리는 그 크기를 조절해서 빛을 다룰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빛의 성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찍은 사진은 결국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내가 생각하는 분위기로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야외에서 촬영을 하든 아니면 실내에서 촬영을 하든 지금 이 장면에서 광원의 크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사진의 결과물은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사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사진 생활 하세요.